봅시다. 자, 일단 위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봐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데요? 근데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하면 3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 a 더하기 bx 따라오겠죠. 여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따라옵니다. 묶어주시면 두 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x 따라와요. 그 다음에 상수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따라와서 일단 이런 2차 방정식이라고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두분의 합을 써주면 두분의 합은 3분의 2 이놈이 4다 얘가 되고요. 두분의 곱은 3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의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이때 뭐 물어봤냐면 여기서 두분의 곱 물어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따라옵니까? 여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두분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썼는데 못 풀었다. 어디 가서 너 수학 누가 그랬죠라고 할 때 구경 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했죠 많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요거 할 때 요거 구하는 거 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 1등급 문제여가지고 쫄아서 안 푼 거지 오히려 앞에 있으면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괜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아니죠. 오히려 앞에 있으면 잘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해됩니까? 넘어갈게요. 489번 갑니다. 489번. 489. 이렇게 나왔고요. 두분의 절대값을 그러니까 3분이다. 이때 mx값을 구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니까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2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두근 어떻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3알파면 나머지 하나네 2알파. 근데 얘는 둘의 보가 같으면 이렇게. 둘의 보가 다르면 이렇게. 맞나요? 선생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경우인 거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시면 내가 두근을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요. 두근의 합 5알파가 두근의 합 n분의 5-3m이라 써주면 되고요. 두근의 곱 6알파 제곱이 두근의 곱 마이너스 n분의 24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문자 몇 개? 두 개씩 몇 개? 네, 푸셔야 돼요. 따라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이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두근의 곱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n분의 24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n이 양수래요. 그 말은 두근의 곱이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그 말은 둘이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애초에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항상 부호를 먼저 생각한다. 절대값이 나오면 부호를 생각한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근에 대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두근의 합 써주시면 두근의 합 알파가 n분의 5-3m이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6알파 제곱이 두근의 곱 마이너스 n분의 2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식 정리할게요. 양쪽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니까 알파 제곱은 n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연립할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파 제곱이 n분의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제곱할게요. 이걸 제곱하면 알파 제곱은 n제곱분의 5-3m의 제곱이 되는데요. 알파 제곱이 n분의 4니까 얘는 n분의 4라는 이걸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크로스해서 곱하고 정리하면은 m의 값이 나온다.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답까지 한번 내보시면, 자, 크로스해서 곱하면 여기가 9m 세제곱 마이너스 30m 제곱 더하기 25m이 4m 제곱이 따라오고요. 넘깁니다. 넘기니까 9m 제곱 마이너스 34m 제곱 더하기 25m은 0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m으로 묶어버리니까 m은 9m 제곱 마이너스 34m 더하기 25 이렇게 따라왔고요. 문제에서 m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요놈의 두 분의 합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9분의 34 이렇게 답을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나눴다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한 건데 나눈 다음에 못 풀었다면 계속 이겁니다. 식 써놓고 문자 2개씩 2개니까 저기서 끝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몰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489번이었어요. 자, 넘어가서 518번 갑니다. 518번. 네, 어떻게 했어요? 네. 세 번째 거랑 왜 갔냐고요? 보세요. 설명을. 내가 지금 이놈의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두근을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가 뭐면 되는 거예요? 1이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알파가 뭐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두근이 이렇게 고정인데 알파 값만 달라지고 여기는 이 형태는 사실 똑같은 형태다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알파가 1이면 되는 거고 이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부호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호만.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왜 부호만 다른 경우인 겁니다. 왜 부호만 다른 거예요? 이해될까요?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518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518번. 얘들아, 거기에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에서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왔고요. 여기 있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일단 여기 박스 쳐놓고 별표 쳐놓게 봐요. 이거 저번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합차? 여기 곱하기 x 빼기 x? 탈락. 또 봅시다. f a 더하기 x랑 f a 마이너스 x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간단히 한번 설명해보면 얘는 fx라는 애가 a를 기점으로 x만큼 간 값과 함수값과 마이너스 x만큼 간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a 더하기 x가 따라오는 거고요. 여기가 a 마이너스 x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x가 짧아도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길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fx는 이 a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a 더하기 x랑 a 마이너스 x가 같다는 얘기는 a를 기점으로 대칭인 함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얘가 의미하는 건 y의 fx는 x는 a 대칭인 함수다라고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원을 했다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주기가 a인 뭐 이런 거 기억나요? 나중에 다시 합시다. 자, 일단 이게 의미하는 건 x는 a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얘를 본 순간 fx가 2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인데 문제에서 이 fx가 지금 2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의미한 건 x는 2가 대칭 축이 된다라고 바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축을 준 거는 두 분의 합을 준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축의 방정식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의미하는 게 두 분의 합의 형태라는 거죠. 두 분의 합의 절반이 축의 방정식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축 자체를 두 분의 합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양수인 그래프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지금 2를 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f 모시기가 0이 되는 애가 궁금한데 f 모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라는 그래프랑 x축이라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달라 이렇게 읽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놈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보면 얘를 fx라고 잡아보면 정확히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알파하고 베타일 때 0이 된다. 알파하고 베타를 지금 근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라는 값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2는 알파하고 베타의 절반값 중점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결론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f에다가 알파를 넣고 얘가 의미하는 건 f에다가 알파를 넣고 f에다가 베타를 넣었더니 얘가 0이 나왔는데 더 나아가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문제에다가 별표 한 5개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푼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별표 5개 쳐놓고 꼼꼼하게 공부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요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걸 근이라 부르고 우리는 F알파랑 F베타가 0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2x-4가 알파고 베타가 되는 x를 찾아주면 걔가 근이 된다는 거죠. F알파가 0이니까 F베타가 0이니까. 그래서 x 찾아주면 양쪽에다가 4 넘겨요. 이렇게 알파 더하기 4 베타 더하기 4 그 다음에 양쪽 위로 나눠요. 그래서 이놈의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이거 두 개 더해버리니까 답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리는 4라고 알고 있으니까 4를 대입해서 답은 6 이렇게 처리하면 58번의 답이 나죠. 됐습니까? 얘들아 지금 한 2, 3분 줄 테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계속해서 58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풀어보길 바라요.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자, 이런 문제 좀 간단히 풀어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y는 1이라는 어떤 놈이 나왔대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교점의 합, x좌표의 교점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요 왼쪽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꼭지점이 3,4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이 그래프 그려주시면 y는 1이라는 직선은 y는 1이라는 애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문제 어디 없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
자, 문제는 x좌표에 여기 x의 교점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하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좀 전 문제가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파하고 베타가 뭔지 모르지만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놈의 답은 6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두 근의 합과 축이라는 건 항상 관련이 있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두 근의 합과 축이라는 건 항상 관련이 있다. 이가 58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개 지워주고요. 619번. 여기 앞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그 과제 볼 때 좀 헷갈려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체크해볼게요. 여러분들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다.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a랑 만난다. 그리고 y는 fx가 있다.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랑 접한다. y는 fx 있고 y는 mx 더하기 n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일단 이놈들의 차이점을 먼저 조금 보시면 문제에서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자, 그럼 2차하고 직선이 만난대요.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최고차 함계수 양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얘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mx 더하기 n이 이렇게 있어도 만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만나는 건 맞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를 중근이라고 읽어서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나타낸다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히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맨 아래 있는 것도 보면 fx라는 그래프와 mx 더하기 n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이게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랑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접한다라는 거는 만나는 걸 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접하는 건 이 중에서도 그래프의 형태가 접하는 건 이걸 접하는 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선생님 이거 두 점에서 접하는 거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접하는 건 이렇게 닿는 듯한 느낌으로 얘를 접한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럼 접한다라는 말은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중근이라고까지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만난다라는 말과 접한다라는 말 정확하게 구별해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잘했어요? 네, 저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19번 가겠습니다. 619번. 배부르고 눈 감고 졸리고 fx 최고차 함계수가 2차 나왔고요. y는 g 이 두 개가 알파, f 베타, f 베타에서 만들고 그때 y는 gx-fx 얘가 x2에서 최대값 4를 갖는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그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지우고 얘들아, 일단 2차 함수가 쉽나요? 2차 방정식이 쉽나요? 방정식이 쉽죠.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풀다가 막힌다면 방정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말 자체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는 교점입니다. 교점. 교점. 그러면 교점을 본 순간 얘는 여러분들 연립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얘하고 얘를 일단 연립하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fx하고 gx 지금 문제에서 여기를 y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안 적었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y가 gx니까 여기 y 대신에 gx를 쏙 대입해서 연립하니까 얘가 나왔는데 이놈의 두 근이 이 둘의 교점의 x좌표로 따라오더라는 거지.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2차 함수를 지금 방정식 형태로 해석했다. 좀 전까지는 방정식 형태를 2차 함수로 해석했다면 지금은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다시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gx-fx가 2에서 최대값 4를 간다고 했는데 여기 볼게요. 자, gx-fx가 2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최대값이니까 그래프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일단 얘는 문제에서 gx가 직선이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직선이래요. 자, 그럼 예준아, 이거는 몇 차식이에요? 재수아, 이거 몇 차식이죠? 2차식 2차식. 왜? 직선은 몇 차식? 1차식 1차식. 그리고 fx는 2차식 2차식이니까 1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2차식이에요. 2차식인데 최고차 함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fx의 최고차 함수가 1이니까 여러분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 2차식이에요. 그럼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1이 2차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지금 저거처럼 2라고 나와있어 1? 2라고 나와있어 아 2라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2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최고차 함수가 마이너스 2인 2차식인데 문제에서 얘가 2에서 최대값 4를 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2,4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이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2차식인데 최대값이 2,4라는 얘기는 여기 2,4가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2,4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고차 함수는 마이너스 2며 꼭지점을 2,4로 가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gx-fx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fx, gx가 궁금한 게 아니라 알파, 베타가 궁금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알파, 베타의 형태를 요 놈을 봐주시는 겁니다. fx는 g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지금 gx-fx의 이런 형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fx를 쏙 넘겨버리면 gx-fx는 0. 요 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gx-fx가 뭐다? 얘다. 따라오니까 결론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전개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이걸 처리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함수식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628번 갈게요. 628번. 628번. 지웁니다. 자, 628번에 별표 쳐놓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라고 써놓으세요. 628번에 별표 쳐놓고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 자,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세울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에 의한 게 뭐냐면 1차 함수여서
내가 얘를 a 더하기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1,3과 2,4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어떻게 1차 함수 구하세요, 여러분들? 1,3을 대입하니까 a 더하기 b는 3이고 2,4를 대입하니까 2a 더하기 b가 4다. 연립해서 a 값 구했나요? 중딩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는 이 a를 뭐라 불러요? 기울기라고 불러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네, x 좌표의 차분의 y 좌표의 차. 이거 다 배우나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기울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보세요. 항상 기울기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는 2-1분의 4-3 얘가 기울기예요. 따라오니까 그럼 여기 x 이렇게까지 일단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1 대입하면 뭐 나와요? 3 나오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의구심을 가져야 되냐면 선생님, 기울기가 A인 건 알겠는데 1,3이 아니라 2,4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날 때. 태연아, 어이구, 죽어요. 패딩 벗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게 사실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거 전개해보면 여기서 x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요거 전개도 x 더하기 2가 나와요.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한 거는 맞아요. 방법 맞는데 그거는 중학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알고 나머지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가볼게요. 문제에서 한 점을 a, b라고 주고요. 문제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기울기 써주시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사무야 정리해주고 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번에는 기울기만 m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y는 mx 그리고 이게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얘를 하나의 미지수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다음 문제에서 이제 한 점만 줬어요. 그럼 한 점만 주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직선의 방정식을. 뭐를 모르는 거예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를 가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울기를 가정해 주시고 a, b를 지난다. 이렇게 세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방정식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ax 더하기 b하고 대입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옆에다가 필기해 놓으세요. 628번. 노트에다 옮기면 상관없고요. 이렇게까지 써줄까요? 자, 두 점을 x1, y1, x2, y2라고 한번 해보면 두 점을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볼게요. y는 기울기 x좌표의 차분의 y좌표의 차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 x1, y1을 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얘가 기울기면서 이 점을 지나게끔 잡아주면 된다. x2, y2를 지난다 상관없어요. 자유예요. 내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이거 628번 일단 개념입니다. 이거 곧 나와요.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나옵니다. 두 점을 할 때는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고 한 점과 기울기 할 때도 보여주시면 되고 기울기만 할 때는 저렇게 한 점만 할 때는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잡니다.
찍어도 되나요? 아직? 찍어도 돼요? 네, 찍어도 돼요. 아, 네. 야, 찍어도 너무 싫어. 지웁니다. 자, 보세요. 왜요? 자, 628번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접하는 직선 그리고 이때 접점의 x 좌표의 합을 구하는. 자, 이런 문제거든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점에서 내가 접하는 직선을 그린다고 하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 요거. 접하는 거, 반대로 이렇게 접하는 거, 2개. 이렇게 접하는 거, 2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요거랑 요거의 x좌표를 더한 거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자, 보니까 점이 나와 있어요. 뭐가 없어요? 직선은 뭐랑 뭐가 필요하다? 점과 기울기. 근데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정해 주는 겁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3,-8이 지난다. 3,-8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본 적은 없는데 3,-8 이렇게 쓰죠. 맞죠? 3으로 나눈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라는 느낌이에요.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 나머지 한번 쓰면 너무 좀 오버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얘랑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그럼 접하니까 뭘 써야 돼요? 판별식은 0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문제 풀어주시면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랑 정리할게요. mx-3m-8이라는 애가 있는데 요놈의 판별식이 지금 0이다라고 해서 얘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자, 그럼 왼쪽으로 다 넘기세요. 그럼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mx 더하기 3m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오고요. 판별식 써주시면 m 더하기 1의 제곱, 2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2분의 3m 더하기 8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주시면 따라옵니까?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해버리고 식을 정리해주시면 2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2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요. 2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인수분해까지 하니까 1, 2, 2, 3, 얼마.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제 m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때 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마이너스 2인 거는 요 직선인 거예요. 기울기가 무수인 거니까. 요 직선이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임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3 양수인 거니까 기울기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서 이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은 어떻게 구해요? 이 점 무슨 점이라고 불러요? 교점. 교점은 뭐다? 연립이다. 연립으로 얘를 처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랑 주어진 얘를 연립하면 무조건 중근 가져야 돼요. 중근. 그 중근 구하면 여기가 나오고요. 얘랑 얘를 연립하면 여기 중근 나와서 이 두 개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죠. 이해될까요? 으아! 장우야, 이리 와. 피곤해요. 버티세요. 견디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어? 적응하면 할 수 있어, 얘들아. 적응하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한두 번 잡으릇하면 맨날 잡니다. 맨날 자요, 여러분들. 진짜로. 네, 버티세요. 견디세요. 적응
하세요. 얘들아 꼼꼼 잡아서 하면 하자요. 고생하고 힘든 거 아는데 견뎌 버려야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요. 몸 좀 푸세요. 완 x 마이너스 9점.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 문제에 뭐라고 써달라고 했죠? 네, 630번, 631번 묶어서 근해 분리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해 분리는 근해 범위가 나오면 근해 분리임을 의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630번과의 차이를 보면 630번은 대놓고 근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안 했어요, 여러분. 외워서 풀면 됩니다. 한판축 조사. 근데 이제 근해 범위를 교묘하게 숨겨놓은 경우가 있다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근해 범위가 나왔구나, 근해 분리구나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대요.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있는데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A, B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 보면 성분 A, B 위에 3,2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성분이라는 거는 얘가 성분인 거잖아요. 근데 3,2가 여기 어딘가 존재해서 이렇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를 근해 분리 형태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건데 주어진 이놈의 교점의 x좌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의 1 이놈의 부분이 알파 베타라고 잡히는데 지금 x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몰두해볼까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뭐가 있다? 3이 있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베타는 한 배는 3보다 크고 나머지는 3보다 작다 이런 말을 630번처럼 하니까 너무 잘 풀어야 돼. 외워서 푸니까 막 학원에서 막 열심히 훈련하니까. 그래서 631번처럼 되니까 오답률이 이게 정말 높았다고. 근해 분리 문제임을 몰라요. 예측을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아,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3이라는 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프 형태로 바꿔서 주어진 문제를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0 요 식을 넘긴 겁니다. 요놈의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x축 그리고 그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의 상황일 텐데 여기에 3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기에 3을 대입한 더하기 3의 a-1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정리하니까 3a 더하기 8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서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a의 최대값 정수는 답은 마이너스 3 얘가 답입니다. 됐습니까? 이놈은 근해 분리 형태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근해 분리 형태로 읽는 게 중요하겠죠?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귀는 열려있나 보네요. 끄덕끄덕은 해주는데 고맙습니다. 채워도 되나요?
여기까지 틀었어요. 자, 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P, Q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신 때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최대 최소 나오면 무조건 2차식으로 만들 고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2차식으로 만들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 막혔다면 최소값 그냥 버려버리고 얘를 내가 2차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이렇게 풀어버렸다면은 학교 시험에서도 풀다가 막히면 2차식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성공이에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럼 내가 이 PQ라는 길이를 2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놈 P의 좌표를 어떻게 잡죠? 보통? A, 그쵸?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P하고 Q는 무슨 좌표가 똑같아요? Y 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이놈의 Y 좌표를 아니까 X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Y가 A제곱 더하기 1이니까 Y다가 A제곱 더하기를 대입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X는 A제곱 더하기 2가 나와서 여기가 A제곱 더하기 2구나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PQ라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X좌표에서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2차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얘를 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답은 요게 최소값이 다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핵심은 무조건 2차식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막 열심히 가가지고 이때가 최소인가? 이때가 최소인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차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A는 6분의 1, 6분의 1을 대입한 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636번, 637번 마찬가지입니다. 635번부터 637번까지 묶어서 2차식 써주세요. 2차식 표현. 문제 풀 때 많은 고민하는 게 아니라 2차식으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문제 빠르게 좀 끝내볼게요. 길이가 자, 봅시다. 자, 일단 요놈의 넓이에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놈의 넓이를 내가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 건데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이거 4개를 빼는 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으면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7-x가 되겠네요. 요 길이는 5-x, 요 길이 7-x, 요 길이 5-x.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저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직사각형에서 7 곱하기 5, 35에서 이런 것들 다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하나 빼버리면 2분의 1의 6병 곱하기 높이를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를 다 빼는 겁니다. 그럼 보일까요? 이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 여기도 2차식, 2차식, 2차식. 전체가 2차식. 그 2차식의 최소값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네, 얘가 636번이었고요. 자, 637번 갑니다. 직각 이동면 삼각형 A는 있다. 이놈의 넓이의 최소값을 보이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 뭐가 먼저 좀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 습관이 있나요, 혹시?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 만드세요. 닮음. 항상 도형 봤을 때 닮은 게 있나라고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고3 때까지 또는 재수 때까지 3수 때까지 메가스터디 계속하거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본 순간
일단 닮음이 조금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삼각형 있고 이렇게 사각형 껴있어요. 그럼 닮은 삼각형 보이셔야 돼요. 뭐랑 뭐 닮음이죠? 얘랑 이거 닮은 보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본 순간 이거랑 이거 닮은 보이셔야 됩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닮은 비를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 내 목표는 이놈의 넓이를 2차식으로 표현하겠다가 나의 목표거든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직접 구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전체에서 이거랑 이거를 빼도 되고. 따라오니까 그럼 갈게요. 요만큼을 A라고 할까요? 그럼 요만큼 뭐예요? A인가요? 요만큼 뭐예요? 6-A. 그럼 요거 뭐예요? 이 삼각형 뭐예요? 마찬가지로 직각이 되는 삼각형. 왜? 여기 직각이고 여기 45도니까. 전체가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니까. 그럼 길이 B는 1대 1대 루트 2.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6-A.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배.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 길이도 루트 2분의 6-A.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삼각형에서 이거 두 개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삼각형을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에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요거 뺐고요. 2분의 1에 요거 두 개 곱한 거 2분의 이걸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몇 차식? 2차식.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638. 네. 이차함수 x는 x제곱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얘네가 y는 2분의 1 x 더하기 1과 4점에서 만난다. x의 합이 y가 아닌 문제네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2차함수랑 2차함수가 얘랑 4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질문. 2차함수하고 직선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몇 개, 몇 개? 2개, 1개, 0개. 3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건 많아야 2개. 얘하고 얘가 만나는 것도 많아야 2개. 근데 전체가 4개란 얘기는 무조건 여기도 2개, 무조건 여기도 2개 읽어주면 되거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놈들의 x좌표의 합이 9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교점은 연립이니까 이렇게 연립해서 x제곱은 2분의 1x 더하기 1 요놈의 2분의 합을 구해주면 이 4개의 점 중에 2개는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교점 4개 중에 2개는 처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오나요? 마찬가지로 x-p의 제곱 얘가 2분의 1x 더하기 1 교점은 연립이니까 이놈의 2분의 합을 구해버리면 이 4개의 점 중에 2개가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세요? 여기에서의 2분의 합, 여기에서 2분의 합 그게 9가 나온다. 정리하면 P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프가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따라오니까 교점이 4개인데 얘랑은 많아야 2개 얘도 많아야 2개 아 무조건 2개 2개구나. 여기서 2분의 합 처리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다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2분의 합, 너무 답. 얘가 638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남았는데 632번 안 했는데요. 네, 자, 632번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 주세요. 632번.
값이 갖고 구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A를 구하라.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정수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 두 근 어떻게 잡아달라는 얘기죠?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 끝. 요놈의 두 근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두 근 나와 있으니까 근각에서 관계 써주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0인데 얘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a라는 얘기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시면 이걸 만족하는 a는 0하고 1이 나와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a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a가 0이면 a가 0 대입하니까 알파가 뿔마루스 3이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a가 1이면 a에다가 여기 1을 대입해버리면 알파가 뿔마루 2가 나와버려요. 근데 문제에서 이 알파가 뭐예요? 정수래요. 그러니까 이거 플라이는 답은 이겁니다. 얘는 1 이렇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내가 너무 풀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안 들어요? 오픈만 했어요? 몰랐어요. 말했어요? 자 넘어가서 640, 643 두 문제 남았는데 643번 별표 5개 643번 별표 5개 쳐놓고요. 써보세요. 모든 m의 범위에 따른 교점의 개수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643번 별표 5개 쳐놓고 모든 m의 범위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다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구해볼게요. 이거랑 많이 있었는데 교점이 있습니다. 이랑 집중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요 문제 하려고 잠 깨운 거예요. 요거 할 때 자면 안 돼서.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막혔다면 fx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려서 막힌 문제부터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fx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원스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일단 fx는 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세요. 근데 이 그래프가 x가 이 범위일 때 나오는 애가 fx인 거예요. 이 범위일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요 놈의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저 그래프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이 4 그게 얘거든요. 근데 얘가 x의 범위가 이거일 때만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fx는. 그럼 이 범위를 그려주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x가 4보다 큰 거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주어진 얘가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4를 의미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까? 그 다음 이 범위일 때는 얘를 그리는 게 fx가 된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범위일 때는 얘를 그려주세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저 그래프는 한 근이 마이너스 1고 한 근이 3대 최고 차원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근데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려달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 여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가 색칠 여기부터 4까지 여기까지 그려달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황색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y는 이런 그래프. 얘가 fx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 fx라는 그래프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요거와의 교점을 볼 건데 y는 x 더하기 m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m이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y 절편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는 1로 고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기울기 1로 고정인데 m의 값이 커지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고
n의 값이 작아지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자, 근데 n이 무슨 값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를 때는 항상 저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무한까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n이 굉장히 작으면 기울기 1인 애가 원래 이렇게 있을 텐데 n이 굉장히 작으니까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려나간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저 아래 있으면 교점 몇 개예요? 0개겠죠? 점점 올라옵니다. 그럼 몇 개 돼요? 아니 한 개 돼요. 언제 한 개 돼요? 저거 뭐야? 요거 지나서 한개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요거보다 좀 더 크면은 두 개 돼요. 맞습니까? 두 개 됩니다. 그러다 몇 개 돼요? 세 개. 언제 세 개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 세 개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이거보다 좀 더 크면 몇 개 돼요? 네 개. 그러다 몇 개 돼요? 세 개. 언제 세 개요? 오케이. 이 이차함수와 접할 때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크면 몇 개 돼요? 두 개, 계속 두 개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계점반을 그려버리면 이 세 개가 따라와야 되고요. 이 세 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얘는 4,0을 지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갈까요? 얘는요? 뭘 지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거랑 접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판별식은 0 접한다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직선을 구해보시면 이 직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진 y는 x 더하기 n이 4,0을 지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얘는 y는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 바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y에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때는 n이 1이에요. 그럼 n이 1이니까 이 직선은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접하는데 이 빨간색이 뭐랑 접하냐면 이 주황색이랑 접하는 겁니다. 그럼 빨간색하고 주황색이 접한다라는 걸 써보면 이 빨간색 직선은 x 더하기 n이고요. 이 주황색 꼴을 써도 얘네요. 이게 접하니까 이거의 판별식은 0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얘기예요. 따라올까요? 그래서 여기 이차함수 넘겨요.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m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나와서요. 짝수 판별식을 써주시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h는 0 이렇게 나와서 m은 이렇게 깔끔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m은 5여서 주어지는 직선은 m의 값이 5일 때기 때문에 이 직선의 마지막 답은 y는 x 더하기 5라는 직선이 나온다라고 해서 각각의 경계선에 따른 직선을 먼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웁니다. 판별식은 좀 지우고요. 자, 갑시다. n이 굉장히 작을 때는 몇 개다? 0개다. 언제까지 0개예요? 점점 올라오다가 n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까지는 0개예요. 그래서 n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교점이 0개다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자, 근데 n이 마이너스 4면 여기가 y는 x 마이너스 4라는 직선이면 이렇게 선이 따라오니까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자, 근데 n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커요. 그럼 몇 개? 이거보다 좀 더 크니까 몇 개? 2개. 언제까지? 이거보다 조금 작을 때까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올까요? 근데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몇 개? n이 1일 때는 몇 개? 이때는 1개, 2개, 3개. 자, 그럼 다시 n이 1보다 크고 이 접하는 거 5보다 작을 때는 몇 개?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으면 교점이 4개가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4개예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n이 오면 접할 때는 교점 몇 개? 3개. 접하는 것보다 크면 n이 5보다 크면 교점 몇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 했냐면 이 문제가 2개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3개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4개라고 나올 수도 있고 1개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모인 걸 풀어달래요. 몇 개인 거? 3개인 거 풀어달래요. 그럼 3개인 거니까 답은 뭐다? 이거랑 이거 2개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필기해놓고 이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오실까요? 이거 필기해놓고 이쪽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43번입니다. 마무리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저 한 문제 남았으니까 한 문제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640번. 다음 요구 이해됐나요? 지울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기숙학원 얘기 들으면 기숙학원 생각이 막 나네요. 즐거웠는데 지나면 즐겁겠지. 선생님이 아까 막 버텨, 견뎌 얘기했잖아요. 기숙학원도 보통 한 2주 안에 나갈 사람들 다 나가요. 그때 한 5%에서 10%? 많게는 한 15%? 다 나갑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네. 그러니까 재수학원 다니려면 다 나가요. 그 다음에 2주 이제 지나면은 거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이제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숙학원이 거기가 경기도 광주에 내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숙학원을 왜 오냐면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맨날 놀거나 놀고 싶거나 가둬놔야지 공부하는 애들 또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약간 통학이 불가능한 거죠. 저기 뭐 강남에 살면서 저런 데가. 그래서 거기서 지내다 보면은 온갖 사투리가 다 들려요. 지방 가서 사투리가 다 들립니다. 재밌는 경우 많죠.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교점의 수좌표 알파 베타 fx의 그래프 축. 자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시를 다 썼는데 답을 못 냈다면 왜 못 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문자는 몇 개죠? 3개, 식은 몇 개? 2개. 그럼 내가 ABC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문자 3개인데 식 2개인데 A 값을 물어본다든지 B라는 값을 물어본다든지 C라는 값을 물어보는 경우에 대한 문제는 사실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끔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달라지는데도 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뭘 물어보냐면 대충 이런 거 물어봅니다. A 값은 못 구해요. B 값은 못 구해요. 얘는 문자 3개인데 식 2개니까. 하지만 A 더하기 B는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부식을 빼니까 A 더하기 B는 뭐다? 이런 식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썼거든요. 어떤 느낌이 조금 이해되세요? 문자는 3개고 식이 2개여서 A, B, C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를 구하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형태를 A, B, C의 값은 모르지만 끄집어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풀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근데 적응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문자하고 식의 개수가 다를 때 이 형태를 물어봤다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딱 이래요. 뭐냐면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다릅니다. 써보세요. 이 문제는요. 문자의 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값을 구하려고 해봤자 그 값을 절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거 지웁니다.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fx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놈의 꼭지점이 kx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 요놈 위의 점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하면 대입해가지고 점을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지점을 a, ak라고 잡아주시면 주어진 fx의 꼭지점이 a, ak니까 일단 이렇게 써버리면 fx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볼게요. fx의 축이 요거라고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fx의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a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이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 식은 a라는 애가 축인데 그 축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1번 식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 한번 천천히 처리해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식 한번 보시면 fx는 이렇게 갑니다. kx 더하기 5 요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근데 이 fx가 뭐냐면 fx가 얘니까 우리가 충분히 대입해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입한 다음에 넘깁니다. 대입한 다음에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k의 x 더하기 ak 마이너스 5는 0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 두 개가 또 나오는데 갑니다.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더하기 k라는 애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k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문자 몇 개예요? 알파, 베타, a, k 4개예요. 식 몇 개입니까? 3개. 여기서 절대로 a하고 k를 구하려고 해봤자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일단 연립 가능한 거 천천히 연립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 더하기 k래요. 그래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2a 더하기 k를 쏙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이 식이 a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 a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a가 지워져요. 그럼 k는 뭐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나옵니다. k는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k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 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더하기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2분의 1 a 마이너스 5인데 여기에서 또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는 3개고 식은 2개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구해볼까 이렇게밖에 못 갑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얘를 구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합하고 곱을 가지고 차 어떻게 구하죠? 제곱해야 되죠? 그래서 주어진 얘를 제곱하면 얘가 요거를 제곱하면 그 다음에 요거 4배에서 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옵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4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분의 1 따라오고요. 안 사라지는데요? 여기 전개 있는데 a제곱 빼먹었죠? fx가 얘여서 여기다 대입하고 이거 전개할 때 여기 a제곱을 안 썼어요,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a제곱 안 썼어요. 여기 a제곱 안 썼어요. 여기 a제곱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다시 빼주시면 요거 제곱하니까 4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분의 1 나오고요.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20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나와요. 결론이 뭐냐면 a 값이 뭔지 모르지만 답을 낼 때 어차피 지워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4분의 1
22가 81. 근데 얘가 요거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의 루트를 씌운 답은 2분의 9 이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명 발목을 잡을 거거든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좀 전처럼 문자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다르다. 그때의 그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면 그 형태를 그냥 만들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네, 이런 게 640번이었습니다. 프리자치에 대해서 어려운 건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접근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끝. 자, 시작합시다. 잠시만요.